슬기로운 교수 생활.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ICPBL 교수자 오리엔테이션의 진행을 맡게 된 스포츠과학부 박재우 교수입니다. 각 전공과정의 ICPBL 운영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ICPBL 우수 교수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그럼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대학의 송지성입니다. 전자공학부 이병주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스캇 리입니다. 네, 그럼 세 분의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CPBL 수업을 처음으로 진행해 보신 이병주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CPBL 수업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그동안 학과에서 PBL 교육에 대해서 많이 권유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막상 ICPBL 수업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교육에 적용하면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교수님들께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CPBL 수업 중 가장 처음으로 계획하는 게 시나리오 개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유형으로 진행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M유형인 현장 통합형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했고, 실제 현장 문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한체육회 백준영 기업사업부의 부장님으로부터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제공받았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네네, 저도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 문제를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수집, 분석,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수집한 문제들은 학부생 수준에 적합하게 총 4개의 미니 PBL로 재구성해서 각색했고요.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 연구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난이도와 구성을 조정한 후에 시나리오를 확정했습니다. 네, 저희도 그 현장 문제를 시나리오 했고요. 중국 진출을 위한 어떤 디자인을 모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ICT 분야는 현장 기술이 학교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실험 교육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던 중에 최근에 출시한 템이라는 서비스 로봇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구현한다면 현장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현장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ICPBL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공마다 수업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어떻게 수업들을 하셨나요? 네, 저희는 처음 목적이 서비스 로봇 시장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론 수업 이외에 경영학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부 교수님을 초청해서 팀 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미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에 참여하신 회사의 엔지니어가 특별히 강의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콤비네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문제 시나리오의 근간이 되는 체육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공해 주신 현장 전문가를 강의실에 모셔서 문제와 관련된 현장 상황 설명과 함께 각 조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현장 전문가에게 문제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받으니 학생들도 현장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해지고 학습 태도나 질의응답 수준도 달라지더라고요. 네. 저희 디자인에서는 그 ICPBL은 그 공감을 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학생들이 그 사용자가 되어서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하는가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에서 벗어나 사용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생들이고 학생들마다 공감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업이 필요하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했습니다. 네, 융합,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협업 등이 교수님들의 차별화된 특징이자 ICPBL의 핵심이겠군요. 그럼 스칼리 교수님의 경우에는 ICPBL 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론 강의 3시간, 그리고 실습 강의 2시간, 이렇게 총 5시간을 연속 강의로 운영했고요. 이론 강의는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핵심 지식 위주의 내용으로만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ICPBL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이제 매주 적절한 퍼실리테이팅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ICPBL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롭지만 현업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현실적 접근 방법으로 문제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특히 2020년 1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실험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28명의 수강 인원을 5개 팀으로 나눠서 한 팀당 한 5, 6명 정도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온라인 강의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던 것은 실시간 강의 이외에 2주 간격으로 팀장님들을 불러서 줌으로 실시간 진도 점검과 피드백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ICPBL 수업이 학생 중심의 활동이다 보니 교수님들의 퍼실리테이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퍼실리테이팅을 하셨나요? 네, 시나리오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 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 선택에서는 이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찾도록 노력을 이제 많이 했고요. 또 이제 협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짜는 측면에서는 그걸 다 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저희가 좀 유도했습니다. ICPBL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불안도가 또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교수님들은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교과목 평가를 팀 프로젝트 50%, 학습 참여도 20%, 과제 30% 비율로 교수자, 현장 전문가, 그리고 팀 간, 팀 내 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자주 그리고 세밀하게 개인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평가 방식과 평가에 사용하게 될 루브릭 등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시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희도 협업을 위한 팀 작업 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교수자와 그다음에 학습자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요. 그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니까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ICPBL 수업의 평가 핵심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나 참여도와 같은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보니 불안한 감정을 가진 학생들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참여도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평가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 준다면 불안한 감정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럼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불안과 함께 교수님들의 평가 방식을 들어봤으니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어려운 점도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ICPBL 수업하시면서 어려운 것들은 없으셨나요? 교수자로서 PBL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고 또 공정하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해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 이번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진짜 많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부터 해서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로 이제 팀 구성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또 소통하는데도 면대면보다 이제 소통이 덜 활발하다 보니까 PBL 퍼실리테이팅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기도 했고요. 네, 저희 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의 경우는 80% 이상이 ICPBL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팀 작업을 많이 하는데 팀원 구성에 따라서 협업이 잘 되는 팀이 있고 또 안 되는 팀이 있어서 이게 제일 힘들었고요. 대학에 오기 전까지 학생들이 협업보다는 개인적인 학습을 많이 진행하다 왔는데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팀 작업에. 그게 제일 제가 볼 때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 속에서 공감 및 문제 정의까지는 협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결과를 내는 디자인 대학 특성에 맞는 ICPBL 체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생소했거든요. 처음 접하다 보니 ICPBL 교과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따라와 줄지, 얼마나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역할을 어떻게 분담해 줄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수로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목표로 했던 교과 내용을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학생 또한 학생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깊게 관여하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또 제가 적게 관여하면 결과물과 수업의 목표의 간격이 크게 날 우려가 있으니 걱정이 많이 되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팀 활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서 ICPBL 수업을 진행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경험하고 그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이 실제적으로 제품화되어 가는 걸 볼 때 가장 만족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힘쓰고요. ICPBL은 이러한 사용자 경험과 협업을 학생들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인 제품의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도 스스로 활발하게 이제 팀 PBL 활동을 해준 점이 너무 고마웠고요. 또 교과목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이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거나 혹은 졸업 후에 취업한 학생들로부터 교과목 수강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 인사를 받을 때는 매우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학생들이 팀워크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모든 팀들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참 좋았고요. 특히 이번에 학생들이 개발한 그 시나리오가 비대면 시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 로봇 서비스를 구현하는 토픽이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참여하는 회사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네, 세 분의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학생들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결과물을 보면 학생들에게 저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막막하고 어려운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분명 많은 교수님들에게 교수자로서 많은 경험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ICPBL 센터와 교내 교수님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ICPBL로 좋은 수업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